여행 짐을 싸주던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며느리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다. 어머니, 왜 남의 짐을 만지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도와주려 했다고 말했다. 그때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다. 이건 저희 가족끼리 가는 여행이에요.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다. 어머니는 가족 아니잖아요.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은 외면했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참고 참았던 시어머니는 선을 넘어버린 며느리의 망언을 또 한 번 참을 것인가? 아님. 시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박정순의 하루는 언제나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시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습관은 어느새 몸에 배어버렸죠.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 반, 정수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아들 부부가 잠들어 있는 안방 쪽을 살짝 바라보며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의 40평대 고급 아파트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정수는 여전히 이 집에서 남편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아직 깜빡이고 있었고 정수는 넓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최신식 냉장고 문을 열자 며느리 수진이 어제 백화점에서 사다 놓은 비싼 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유기농 무와 제주산 미역을 꺼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좋은 것만 골라서 사왔지만 정작 요리는 정순의 몫이었죠. 아침상을 차리는 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정수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항상 정순에게 말했었죠. 아들 곁에서 편하게 살라고, 아들이 효자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지금 정순의 삶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행복한 노년이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국이 짜지 않게 해주세요. 저 요즘 몸이 붓거든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부엌 쪽으로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은 언제 일어났는지 거실 가죽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젊고 예쁜 얼굴이었죠. 알았어. 약간 조절할게. 정수는 얼른 대답하고 국간장을 넣으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사실 간은 딱 맞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가 짜다고 하면 짠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조금 더 물을 부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아들 민준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민준은 대기업 직원으로 일하는 성공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출근 준비를 돕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와이셔츠는 다렸는지, 수입 구두는 닦아뒀는지 확인하며 챙겼죠. 엄마, 제가 다 크고도 남은 사람인데 그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민준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지만 정수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들이 뭐라 해도 어머니의 손길은 필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 수지는 다른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 대리석 식탁에 앉으며 툭 던진 말이었습니다. 정순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담았습니다. 가슴속에선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정수는 꾹 참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수지는 계속 스마트폰을 보며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가끔씩 민준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뭔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정수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그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출근하고 나면 정순의 하루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40평이 넘는 넓은 집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저녁 준비를 하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가끔 경로당에 가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저녁 식사 준비를 부탁하곤 해서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었죠. 정수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풍경은 화려했습니다. 명품 매장들이 즐비한 거리와 고급 자동차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죠. 저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자신도 한때 저런 모습이었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어린 민준의 손을 잡고 걷던 시절이 있었죠.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웠소. 이제 편하게 살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수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분명 정순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고급 아파트였지만 정작 정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님처럼, 아니 손님보다도 못한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었죠. 거실 벽면에 걸린 큰 액자 속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기념일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남편이 힘들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이 아파트가 정순을 더욱 외롭게 만들 줄은요. 저녁 무렵 정순은 또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한우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비싼 한우를 정성스럽게 재우고 신선한 야채를 썰고 세심하게 조리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올 시간이 되자 정수는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민준이 현관문을 열며 인사를 건넸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하는 인사였죠. 수지는 명품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완전 지옥이었어요. 상사가 자꾸 일을 떠넘기는데 정말 짜증나요. 수진의 푸념이 시작되었고 정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정순도 하루 종일 이 넓은 집의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손님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직장 이야기가 훨씬 중요해 보였으니까요. 밤이 되어 정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안방은 정순의 방이었지만 아들 부부가 들어온 뒤로는 작은 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40평이 넘는 넓은 집이지만 정순의 공간은 가장 작은 방이었죠.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삶이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정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정수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명절 음식장을 언제 볼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송편도 빚어야 하고 전도 부쳐야 하고 갈비찜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 부부와 함께하는 명절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은 수진이 민준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 리조트 어때요? 추석 연휴 때 딱 맞는 패키지가 있대요. 이번에 꼭 가요. 정수는 부엌에서 국그릇을 들고 나오다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추석에 여행이라니요? 정수는 당연히 집에서 차례를 지낼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좋네요. 예약할까요? 민준이 대답했고 수지는 바로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추석에 여행을 가려고? 그럼 차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짜증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거 해요. 그냥 마음으로 지내면 되죠.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으니까요.
정수는 그저 상을 차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끼리 여행을 가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고요. 집에서 차례를 지내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아들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집안은 여행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수지는 인터넷 쇼핑으로 새 옷들을 잔뜩 주문했고 민주는 여행 일정표를 프린트해서 벽에 붙였습니다. 정순도 슬슬 짐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틀 전 정수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가방이었죠. 남편과 마지막으로 여행 갔을 때 썼던 가방이었습니다. 정수는 가방을 닦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편한 옷 몇 벌과 속옷, 세면도구를 넣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집에서만 지냈는데 이번 기회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거실에 있는 수진의 큰 캐리어를 보았습니다. 캐리어가 아직 텅 비어 있는 걸 보니 며느리도 아직 짐을 다 싸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짐 정리 좀 도와줄까?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침실에서 옷가지들을 한 아름 안고 나오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정수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바쁜 것 같았고 도와주면 좋아할 거라 생각했죠. 정수는 수진이 소파에 쌓아둔 옷들을 하나하나 개키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옷을 개고 캐리어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화장품 파우치도 정리하고 신발도 깨끗이 닦아서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여행 가는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정수는 뿌듯했습니다. 한참을 짐을 정리하던 정순이 민준의 옷까지도 챙기려고 하자 수진이 갑자기 손을 멈추라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정수는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팔짱을 낀 채 정순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남의 짐을 만지세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도와주려고 한 건데 남의 짐이라니요? 아니, 내가 도와주려고 그런 거야. 혼자 하려니 힘들 것 같아서 말이야. 정순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수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 가족끼리 가는 여행이에요. 어머니는 가족 아니잖아요. 그 말이 정순의 귀에 꽂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정수는 멍하니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태연하게 캐리어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 때 저희 둘이서만 가는 여행이라니까요. 어머니까지 가시면 불편하잖아요. 정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당연히 함께 갈 거라고 생각했던 여행에서 자신이 빠진다니요. 아니, 빠지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민준아. 정수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준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정수는 아들에게 호소하듯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당연히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니? 민준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진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죠. 한참을 망설이던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만 그냥 이해해. 우리 둘이서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외면하다니요. 정수는 손에 들고 있던 옷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가족이 아니란 소리구나.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수지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저희 부부끼리 시간 좀 갖겠다는 건데요.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터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정수는 꾹 참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봤자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정수는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아까 설레는 마음으로 챙겨둔 여행 가방이 방 한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가방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이 자신을 외면하는 모습도 눈에 선했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가정부일 뿐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닌 그냥 같이 사는 남이었던 거죠.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은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이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정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죠.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남편은 늘 정순을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도 없고 아들마저 자신을 외면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목이 말라 조용히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안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수진과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여행 다녀오면 바로 진행하는 거 맞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엇을 진행한다는 걸까요? 그래야죠. 이미 요양원도 알아봤고 부동산 중개인한테도 연락했어요. 여행 다녀오자마자 어머니 설득해서 진행할게요. 민준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이었단 말인가요? 그럼 이 아파트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매도해야죠. 어머니 명의니까 어머니 동의가 필요한데 여행 다녀와서 차근차근 설득할 거예요. 요양원 비용도 필요하고 우리도 더 큰 집으로 옮겨야 하니까요. 정수는 숨을 죽이고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동의 안 하시면 어떡해요? 방법이 있어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치매 초기 진단서 받으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민준의 말에 정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치매라니요? 자신은 멀쩡한데 치매 진단서를 받아서 강제로 아파트를 팔아버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알면 난리 나지 않을까요? 이미 계획은 다 세워뒀어요. 걱정 마세요. 여행 다녀오면 바로 시작할 거예요. 정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척하며 정수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아파트를 팔아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의 없이도 진행할 방법까지 찾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정수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정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은 더욱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아직 건강했습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화장실을 가야겠다는 핑계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안방 불빛도 꺼져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화장실을 다녀온 뒤 거실을 지나다 문득 수진의 서재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평소 수진은 그 방에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개인적인 일을 처리했습니다. 정수는 한 번도 그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문고리로 향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정순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무언가에 이끌리듯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은은하게 들어와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발걸음은 책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을 하나씩 훑어보았습니다. 회사 서류들, 청구서들, 그리고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겉면에 요양원 상담 자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몇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여러 요양원의 팸플릿과 상담 내역서였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정수님 만 65세, 입소 예정일 추석 연휴 이후.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미 입소 상담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월 비용은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수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강남구 소재 40평대 아파트 매도 희망합니다. 명의자는 고령이시고 요양원 입소 예정이라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수진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 아래 부동산 중개인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강남구 소재 40평대 아파트 매도 희망합니다. 명의자는 고령이시고 요양원 입소 예정이라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수진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 아래 부동산 중개인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강남 40평대면 수요가 많습니다. 명의자 동의서만 받으시면 일주일 안에 계약 가능합니다. 시세는 50억 정도 예상됩니다. 정순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5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자신은 요양원에 보내고 나머지 돈은 아들 부부가 가져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수는 더 많은 서류를 뒤졌습니다. 또 다른 봉투가 나왔습니다. 법률 상담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고령자 재산 관리 방법 마이너스 치매 진단 시 법정 대리인 선임 가능, 성년 후견제도 활용 방안.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만약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치매 진단을 받게 하고 법정 대리인을 세워서 강제로 아파트를 팔아버릴 계획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모든 게 서류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다른 서류도 확인했습니다. 새 아파트 매물 목록이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50평대 신축 아파트들이었습니다. 가격은 60억이 넘었습니다. 정순의 아파트를 팔아서 자신들은 더 큰 집으로 옮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순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이 아파트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팔아치우려 했다니요. 명의는 분명히 정순의 이름인데 정순의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방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과 며느리를 당장 깨워서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따져봤자 소용없다는 것을요. 며느리는 능청스럽게 변명할 것이고 아들은 또 외면할 것입니다. 정수는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아니,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아침이 올 것입니다. 아들 부부는 여행을 떠날 것이고 정수는 홀로 이 집에 남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 요양원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정순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면 자신도 그들을 버리겠다고요. 아니, 자신이 먼저 움직이겠다고요. 이 아파트는 남편이 정순에게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정순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정순의 집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팔아버리겠다. 정순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정수는 내일, 아니, 오늘 아들 부부가 여행을 떠나는 순간부터 움직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서류들 때문에 밤새 뒤척였지만 아침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습관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놀림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아침은 안 하셔도요. 우리 공항 가기 전에 간단히 먹고 갈게요. 수진이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화장을 한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설렘이 얼굴에 가득했죠.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이 쓰렸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워놓고도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다니요. 그래도 뭐라도 먹고 가야지. 정수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색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간단한 토스트와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민준도 곧 방에서 나왔습니다.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나왔죠. 엄마, 우리 사흘 있다 올게. 집 잘 지키고 계셔. 민준이 가볍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들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어젯밤 본 서류들이 증거였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정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목이 메일 것 같았으니까요. 수진과 민주는 서둘러 아침을 먹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순도 따라 나갔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어머니, 집에서 편히 쉬세요. 수진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던지요. 편히 쉬라니요. 자신들이 없는 사이 요양원 입소를 준비하고 돌아와서는 아파트를 팔아버릴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준아. 정순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준이 돌아보았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뭐예요, 엄마? 아니야, 조심해서 다녀와.
정수는 차마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엄마를 버리려 하느냐고, 왜 요양원에 보내려 하느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말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아들 부부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정수는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너무 고요했습니다. 정수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들 부부가 택시에 타고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트렁크에 싣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멀어져 가는 차를 바라보며 정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날 버렸지.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너희를 버릴 거다.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먼저 법무사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야 했습니다. 사흘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보관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인감도장, 신분증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순 명의로 넘어온 이 아파트의 서류들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쳐 확인했습니다. 소유자는 분명히 박정순이었습니다. 이 집은 정순의 집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집이었죠. 아무리 꾀를 내도 정순의 동의 없이는 팔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수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라면 이해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정순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정수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외출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마트나 경로당 정도만 다녔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수는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이후로 입지 않았던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하얗게 샌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화장도 간단히 했습니다. 당당해 보여야 했습니다. 약해 보이면 안 됐습니다. 준비를 마친 정수는 가방에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지갑과 핸드폰을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문득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정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이 집, 아들을 키웠던 이 집, 행복했던 기억들이 가득한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이 집에서 정순의 자리는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정수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외출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네,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정수는 짧게 대답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남의 거리는 평일 아침답게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강남역 쪽 법무사 사무실로 가주세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나온 외출이었으니까요. 차 안에서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기회는 많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고 또 참았습니까? 게다가 어젯밤 본 서류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정순을 버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요양원 입소 날짜까지 잡아놓고 아파트를 팔 계획까지 세워놨습니다. 정순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택시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직원이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파트 매매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어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직원은 정순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앉아 잠시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법무사가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법무사는 정순 앞에 앉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명의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정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정수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건넸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법무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남 40평대 아파트시네요. 소유권이 명확하십니다. 단독 명의시니까 매매 진행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는 정순의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정순만의 재산이었죠. 혹시 가족분들은 동의하십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요.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명의 재산이에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가족들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법무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순과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매 계약서, 위임장, 각종 동의서들이었습니다. 정순은 하나하나 읽어보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순은 꾹 참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소개해드릴까요? 강남 쪽 전문 중개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분으로요. 법무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쯤 후 부동산 중개인이 도착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명함을 보니 강남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강남 40평대 아파트시면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시세대로 내놓으시면 일주일 안에 계약 가능하세요. 중개인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사흘 안에 계약하고 싶어요.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합니다. 중개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매로 내놓으시면 가능합니다. 시세보다 5억 정도 낮추시면 당장 오늘 내로도 매수자를 구할 수 있어요. 강남 아파트는 그만큼 인기가 많거든요. 상관없어요.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억을 깎아준다 해도 45억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충분했습니다. 정순이 혼자 살아가기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중개인은 바로 핸드폰을 꺼내
여러 곳에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상담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정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무사히 도착했어요. 날씨도 좋고 호텔도 좋네요. 집 잘 지키고 계세요.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뻔뻔한 말입니까?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워놓고도 이렇게 태연하게 문자를 보낼 수 있다니요. 정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중개인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명의 매수 희망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남 한복판 40평대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는다니 놓칠 수 없는 기회였던 겁니다. 어머님, 벌써 5팀이나 연락 왔어요. 오늘 오후에 집 보러 오시겠대요. 중개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중개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에 매수 희망자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수지는 해외 리조트의 수영장 옆 선베드에 누워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칵테일을 마시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죠. 민주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나 지금 완전 천국이야. 시어머니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행 다녀오면 바로 요양원 보내고 아파트 정리할 거야. 그럼 우리도 더 큰 집으로 옮길 수 있어. 수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앱을 열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집에 들어갈 가구들을 미리 찾아보는 중이었습니다. 여보, 물 좋다. 당신도 들어와. 민준이 수영장에서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나 좀 이따 갈게. 지금 쇼핑 중이야. 두 사람은 완전히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혼자 남겨진 시어머니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어머니가 없어서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 시각 서울에서는 정순이 집으로 돌아와 부랴부랴 집 안을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매수 희망자들이 곧 올 예정이었습니다. 중개인이 먼저 도착해 집 안을 둘러보며 체크했습니다. 어머님, 집 관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강남 한복판에 이런 상태면 금방 팔릴 거예요. 오후 2시 첫 번째 매수 희망자가 도착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위치도 좋고 집 상태도 좋네요. 가격이 정말 이 정도예요? 남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시세보다 5억이나 저렴한 가격이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네, 급하게 처리해야 해서요. 정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오후 3시 두 번째 매수 희망자가 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사업가였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도 집을 둘러본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 조건만 맞으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4시 세 번째 매수 희망자가 도착했습니다. 50대 부부였습니다. 자녀 결혼 선물로 집을 사준다고 했습니다. 이 부부가 제일 적극적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계약금 치를 수 있어요. 잔금도 일주일 안에 처리 가능합니다. 정수는 세 팀을 다 만난 후 중개인과 상의했습니다. 중개인은 세 번째 부부를 추천했습니다. 이분들이 제일 확실해 보여요. 현금 보유자시고 대출도 필요 없으시대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부와 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개인이 바로 연락을 했고 부부는 다음 날 아침에 계약하러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중개인이 돌아간 후 정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에게서 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해변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정말 즐겁게 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수진과 민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렇게 행복해하는 사이 자신은 여기서 그들이 살던 집을 팔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계약이 끝나겠지. 그럼 이제 정말 끝이야. 정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 계약금을 받으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정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매수자 부부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정순도 중개인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법무사가 계약서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계약금은 오늘 5억, 잔금은 5일 후에 40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수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5억 원짜리 수표였습니다. 정수는 그 수표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법무사가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정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정수는 이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정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도장도 찍었습니다. 매수자 부부도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법무사가 양쪽에 계약서 사본을 나눠주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5일 후에 잔금 치르시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됩니다. 매수자 부부가 정순에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집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정수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계약을 마치고 나온 정수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수표를 입금하고 통장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수표를 건넸습니다. 직원이 수표를 확인하고 입금 처리를 했습니다. 5억 원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정수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된 것입니다. 5일 후면 40억이 더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정수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40평이 넘는 큰 집에 물건들이 많았지만 정순이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사진첩, 남편의 유품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정수는 옷장을 열고 옷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대부분은 오래된 옷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최신 유행의 옷을 입었지만 정수는 몇 년 된 옷들을 돌려 입었습니다. 정수는 그 중에서 제일 상태가 좋은 옷 몇 벌만 골랐습니다.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어린 민준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 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말입니다. 여보,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정수는 남편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얼마나 민준을 사랑했는데요. 그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다니요. 정수는 사진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시계와 만년필을 챙겼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이것들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비싼 가구들과 가전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수진이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어떤 것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깨끗이 떠나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수는 새로운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강남에서 벗어나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동네를 찾았습니다. 작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마당도 있고 햇살도 잘 들어오는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집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2억 5천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바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전원주택 계약도 금방 끝났습니다. 해외에 있는 수진에게서 계속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행 사진들과 함께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수는 짧게만 답장했습니다. 잘 놀다 와라.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변해 있다는 것을요. 잔금 치르는 날이 왔습니다. 다시 법무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매수자 부부가 40억을 송금했습니다. 정순의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는 매수자분 명의로 넘어갑니다. 정수는 열쇠를 매수자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정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 집을 비워드리면 될까요? 매수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대답했습니다. 오늘 당장 비워드릴게요. 제 짐은 이미 다 쌌어요.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괜찮아요. 이미 갈 곳도 정했어요.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그리고 자신이 썼던 작은 방까지요. 모든 방에 추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날 때였습니다. 정수는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겼습니다. 옷가지와 사진첩, 남편의 유품들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깨끗이 정리하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정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정수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는 이미 새 주인에게 넘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경비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짐도 없이요? 이사 가요. 새로운 곳으로요. 네. 아드님 댁은요? 아들은 여행 갔어요. 걱정 마세요. 정수는 짧게 대답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정수는 메모지를 꺼내 주소를 읽었습니다. 경기도 양평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공기도 맑아졌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조용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전원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정순의 새 집이었습니다. 여기에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정수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단층 전원주택이 정순을 맞이했습니다. 집은 아담했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집 앞에 서서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이 정순의 집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정순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정수는 새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가구는 없었지만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마당이 보였고 그 너머로 산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새 출발이에요. 정수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남편도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정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화였습니다. 이곳에서 정수는 자유로웠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내일 들어가요. 공항에서 바로 집으로 갈게요. 정수는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수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요. 다음 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민준과 수지는 여행 가방을 끌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사흘간의 여행으로 둘 다 상쾌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지는 택시 안에서도 쇼핑한 물건들을 확인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여보,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서 좋았어요. 그러게. 가끔은 이렇게 쉬는 것도 필요해. 민준도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택시가 강남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니 집에 온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해 볼까요? 집에 계실까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려다 말고 그냥 가방에 넣었습니다. 도착해서 보면 되죠. 어차피 집에 계실 텐데. 1시간쯤 지나 택시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두 사람은 가방을 끌며 아파트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그들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드님 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민준이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경비원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상한 표정이었지만 민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들의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집 앞에 도착한 민준과 수지는 현관문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현관문에 낯선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매도 완료. 새 소유주 입주 예정. 수진이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민준도 황급히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스티커를 떼려고 했지만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당황해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이 안 열려. 비밀번호가 바뀌었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내던지고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안에 계세요? 문 열어주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은 핸드폰을 꺼내 정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전화를 안 받아. 민준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정순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집에 무슨 일 있어? 민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희 돌아왔구나. 엄마, 집 문에 매도 완료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대로야. 집 팔았다. 정순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민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집을 팔았다고? 엄마, 농담하시는 거지? 농담 아니야. 너희 여행 간 사이에 계약했고, 어제 잔금까지 다 받았어. 이제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야.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민준의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이잖아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너희 집이 아니야. 네 명의 집이었어. 내가 팔 권리가 있었지. 하지만 저희 동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동해, 너희가 날 요양원 보낼 때 내 동해 받았어? 집 팔려고 계획할 때 내 동해 받았어? 정순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준도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순이 알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엄마, 그건. 민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순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행 가기 전날 밤에 다 들었어. 수진이 방에서 요양원 서류도 받고 아파트 팔려는 계획도 다 봤어. 치매 진단 받게 해서 강제로 팔 생각이었잖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날 요양원에 보내고 집 팔아서 더 큰 집으로 가려던 거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먼저 팔았어. 너희보다 먼저 말이야.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수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순이 말을 끊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뭐라 했는지 기억나니? 가족 아니라고 했잖아. 여행짐 싸는데 왜 남의 짐을 만지냐고 했지. 그 말 듣는 순간 깨달았어. 나는 너희한테 가족이 아니었구나.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 낳아서 키웠어. 아빠랑 고생하면서 돈 벌어서 너 대학 보냈고 결혼도 시켰어. 그런데 넌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지. 엄마가 멀쩡한데 치매 진단 받게 해서 말이야.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돌아오는 건 없어. 이미 집은 팔렸어. 새 주인이 곧 들어올 거야. 그럼 엄마는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있어요? 민준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갈 곳은 내가 알아서 정했어.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엄마, 엄마. 민준이 소리쳤지만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지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떡해요? 집이 없어졌어요. 살 곳이 없다고요. 민준도 벽에 기대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이 사라졌습니다. 50억짜리 아파트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복도에 이웃 주민이 나왔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나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웃이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 며칠 전에 이사 가셨어요. 집도 팔렸다고 하시던데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경비실에서 다 알아요. 새 주인도 벌써 와서 인테리어 준비하고 갔어요. 민주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지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캐리어들이 복도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중년 부부가 나왔습니다. 민준과 수진을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혹시 전 소유주 아드님이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희가 이 집 산 사람들입니다.
어머님한테 들었어요. 아드님 모르게 파신 거라고요. 민준과 수지는 말없이 그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정당하게 산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배신하려 했던 자신에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짐 치울게요. 민준이 일어나 수진을 일으켰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로비로 내려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서 있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정말 어떡해요? 수진이 민준에게 매달렸습니다. 민준도 막막했습니다.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민준은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어디 계신지만 알려주세요.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여전히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은 이제 다른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양평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정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도심의 자동차 소리 대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정순을 깨웠습니다.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정순은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 텃밭을 돌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웃 할머니가 와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상추 씨앗을 뿌리고 고추 모종을 심고 호박 넝쿨을 정리했습니다. 정순 씨, 처음인데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금방 배우시는 거 보니까요. 옆집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덕분이에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정수는 흙을 만지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수는 늘 집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고 흙을 만지고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정수는 마을 경로당에 갔습니다. 경로당에는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금방 친해졌습니다. 다들 정순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순 씨, 오늘 김치찌개 끓였어요. 같이 점심 드세요. 한 할머니가 정순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정순은 경로당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박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여기 오니까 좋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다 가족이죠.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족처럼 지내는 거예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사람들만이 아니구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도 가족이 될 수 있구나. 정수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녁이면 정수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강남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정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정수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순도 웃었습니다. 이제는 남편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전화했니? 엄마, 정말 미안해요. 매일 전화하고 문자 보냈는데 받지 않으셔서. 할 말이 그거니? 정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주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를 그렇게 대한 제가 너무 못났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엄마. 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야. 내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다 알아. 그걸 쉽게 잊을 수는 없어. 민주는 흐느꼈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너를 낳아 키우면서 엄마는 행복했어. 아빠 돌아가시고 힘들었지만 내가 있어서 버텼어. 그런데 넌 그런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지. 멀쩡한데 치매 진단까지 받게 하려고 했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수진이가 자꾸. 수진이 탓하지 마. 내가 결정한 거야. 내 아내 말에 동조한 것도 내 선택이었어. 정순의 말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이제 나를 먼저 챙기며 살 거야. 그동안 너희 눈치 보고 며느리 비위 맞추고 그렇게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어. 엄마가 어디 계신지만 알려주세요. 찾아가서 절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어. 엄마는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어.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마음도 평온해. 엄마, 그래도. 민준아, 내 인생 살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엄마 인생 살 테니까. 정수는 전화를 끊으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수진이한테 잘해줘. 그리고 앞으로는 부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되면 알 거야. 자식한테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엄마.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고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다시 마당에 나갔습니다. 며칠 전에 심은 상추가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새싹이었지만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물을 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자라렴. 엄마가 잘 돌봐줄게. 마을 사람들이 정순의 집 앞을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순 씨, 오늘 날씨 좋네요. 네, 정말 좋아요.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웃들과 나누는 소소한 인사가 정순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순이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오후에 경로당에 갔을 때 할머니들이 정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 오늘 우리 같이 장 보러 가요. 시장 가는 날이에요. 좋아요. 정수는 할머니들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싱싱한 채소를 고르고 과일도 샀습니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게 즐거웠습니다. 정순 씨는 혼자 사시는데도 밝으시네요. 보기 좋아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나이에는 자유가 제일 중요해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그들과 함께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걸 찾았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마당에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살 때는 늘 불안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고 아들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정순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은 자유로웠습니다. 핸드폰에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정수는 문자를 읽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도 건강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민준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들의 인생을 살고 정수는 정순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밤이 되어 별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수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이죠? 저 별들이요. 정말 아름답죠? 정수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남편도 어딘가 저 별 사이에서 정순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정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순의 얼굴에는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50억짜리 아파트를 잃었지만 정수는 더 소중한 걸 얻었습니다. 자유와 평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요. 이제 정수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정순의 삶은 정순의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아파트에서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정수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그 누구도 정순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정순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